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멈추지 않는 방시혁. 하지만 뉴진스가 답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미니진과 방시혁 그 분쟁 이후로 제가 영상을 한 7개 정도로 올렸는데요. 지금 엔터 산업에 있어서 그 팬덤 쟁탈전에 관한 얘기, 그리고 뉴진스가 1년간 250억 정산받은 그 의미, 엔터와 그 사이비 종교의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그 민희진 씨 재판이 끝나고 그 여론몰이하는 모양새로 돼서 안 좋은 얘기들을 그 여러 매스컴에서 하는 걸 보고 조금 뭐 제가 굉장히 작은 채널이지만 바로 잡아드려야 될 거는 잡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최근에 있었던 그 민희 씨가 신청한 가처분, 그게 인용이 돼서 대표이사직이 유지가 됐죠. 한편으로는 참 허탈하더라고요. 그 뭐 당연히 돼야 될 거를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도하는 그런 것도 허탈하고, 그리고 또 재판부의 태도도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뭐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배신일지언정 배임은 아니다. 사실 이거 참 그 제 입장에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요. 배신이라는 얘기는 법정에서 판사가 할 말은 아니죠. 배신은 뭐 성당 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든지 뭐 그런 단어잖아요. 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이 상법적인 계약에서 신의 성실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뭐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뭐 이분 상당히 뭐 그 문학 소년을 꿈꾸셨던 분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이 사태를 보면서 하이브가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진심이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민희진 씨의 그 대표이사 해임은 그 법원의 판단으로 그 홀드된 상태이지만, 이사진 전략 담당 이사, 재무 담당 이사, 그다음에 인사 담당 이사, 이 세 명의 이사진을 교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전략은 물론이고 재무, 금전적인 걸 틀어막히고 인사, 사람을 쓰는 걸 틀어막힌 대표이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런지 참이 뭐 어이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뉴진스를 압박하고 뉴진스의 비중을 하이브에서 줄여야 하느냐? 뉴진스를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왜 지워야 하느냐?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일입니다. 일단 말을 안 듣잖아요, 미니진 씨가. 그 하이브 전체 그룹의 톤앤 매너에 맞지를 않죠. 자, 뉴진스의 가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 시점에서. 뉴진스 어떤 팀인가요? 2023년 뭐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정도면 전 세계를 흔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가장 큰 장점, 뭐 음악도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그 어텐션이라는 곡을 제가 들었을 때 참 놀라웠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다들 좋은 곡으로 알고 그 플레이리스트에다 만들어 놓고들 있더라고요. 그 이런 비주얼의 초강세로 유튜브 조회가 폭발했죠. 그리고 각종 CF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나무위키 기준으로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23년 데뷔한 그 첫 해에 29건을 했어요. 2024년 12건, 뭐 절반 지나갔는데 좀 줄었죠. 뭐 그 이번에 뭐 그 민희진 씨 그 해임 사태를 둘러싸고 분쟁의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나이키, 리바이스, 코카콜라, 요즘 뜨고 있는 유지지라는 패션 브랜드, 뭐 오래된 셀린, 구찌, 뭐 말할 수 없이, 뭐 올해는 뭐 작년 거 받아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개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이나마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다행이에요. 이런 세계적인 월드와이드 브랜드들이 이런 분쟁에도 그 중에 참 놀라운 성과는 여기서 애플, 아이폰, 그다음에 맥도날드, 코카콜라, 나이키 등의 같이 광고 형태로 협업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너무나 놀라운 성과인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글로벌해요. 전 세계에서 이 네다섯 개 브랜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매일매일 접해요. 아이폰을 사용하고 코카콜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마시고 나이키 운동화를 자기가 안 신더라도 남들이 신는 걸 보게 되죠. 하지만 어떤 기업인가요? 성장이 이미 정체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떠냐? 아주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이렇게 아주 소비자 밀접돼 있고 항상 소비자 곁에 있는 아이템에 광고 협업을 하고 광고 모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특히 아이폰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으로 찍었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별대 사랑 광고 쓰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리잖아요. 자기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봐. 이건 뭐예요? 뉴진스의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을 한 거고 지금 처음 데뷔 1년 동안은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이 사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는 조금 더 해보겠죠. 조금 더 해보고 더 해보고 뭐 나이키 예를 들면 나이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시카고 불스 23번의 넘버를 단 마이클 조단, NBA 최고의 스타, NBA의 매출을 몇 배를 터뜨렸던 그런 브랜드로 가기에는 아직 데뷔 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염려스럽죠. 조금씩 테스트해보고 하지만 2023년 광고가 2024년까지 연결을 되는 거 보면 이 기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방시혁이 여기에 찬물을 부은 거죠. 이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이 보수적이고 기업이 크지만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전통성 있는 기업이 어떠한 새로운 컨셉,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으로 회사의 모양이 바뀌는 일이 종종 있어요. 한국의 경우는 뭐 소주 산업이 대표적인 거죠. 소주는 옛날에 어떤 건가요? 포장마차에서 서민들 1,000원 미만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저씨들, 젊은 남자들,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술이었죠. 하지만 이름을 참이슬 처음으로 바꾸고 20대 젊은 여자 아티스트들을 기용을 해서 소주 시장을 넓혔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도 다변화된 소주 시장, 새로운 컨셉의 소주 시장에서 소주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진로, 무학소주 이런 이름이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바이브로 전 세계 소주 시장을 연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의 K-팝, K-드라마와 얹혀서 서로 상승작용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바이브, 새로운 영향의 주입은 잠자고 있던 시장을 깨워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을 휩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뉴진스가 협업했던 애플, 아이폰, 그 다음에 맥도날드, 코카콜라,
나이키 이 네 브랜드에 물론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출은 안 됐지만 2년 동안 같이 걸어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영향력에 뉴진스가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거고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뉴진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업 이미지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품과 뉴진스가 오버래핑이 되는 순간 전체 한국의 K-팝도 엄청난 상승 효과, 세계 진출의 기반, 왜 뉴진스가 입증을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이고 보수적인 기업들은 분쟁이 있는 아티스트와는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이브는 물론이고 뉴진스 본인은 물론이고 한국 K-팝 엔터 산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지분이 한 8% 정도. 국민연금이 투자했으니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투자하는 거예요. 왜? 국민연금이 투자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8% 되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안 하면 그게 배임인 거예요. 여기 기사에도 났죠. 뉴진스 사태의 불똥. 국민연금 700억 더 줄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6천억 정도 지금 그 가치를 갖고 있는데 8조 원짜리 회사에 만약 이 순간에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하이브 엔터 산업에 투자한 지분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6천억을 뺀다면 하이브는 정말 어려워지겠죠. 반대로 대주주로서의 제대로 역할, 하이브를 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이 이런 손해가 국민들한테 돌아오겠죠. 참 양날의 검이죠. 한국의 엔터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다. 하지만 대주주로서의 역할과 감시를 제대로 못하면 전체 국민이 손해를 본다.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죠. 현재 한국에서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금지 기간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매도는 뭐냐? 주식이 올라가는 데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데 베팅을 해요. 그래서 그 투자사들이 들어가는데 공매도 회사들이 그 공매도를 하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했는데 이 금지 기간은 곧 풀립니다.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지금 한국의 경제력 수준을 보면 지금 언제 내일 당장 풀어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데 하여튼 현재 금지 기간인데 이 금지 기간이 풀리면 제가 단언컨대 첫 번째 먹잇감은 하이브가 될 거예요. 이유는 지금 8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죠. 지금 주가가 그 사태 이후로 많이 떨어졌는데 8조 원의 가치를 흔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공매도 세력들은.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데 절대 쉽게 하질 않아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이 연결 재무제표인데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방만하죠. 감사의 칼이 들어가겠죠. 50개 계열사가 깨끗하게 재무 처리돼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제가 재무제표 짧은 걸로 잠깐 설명드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감사를 요구하고 연결 재무제표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겠죠. 그건 아주 가벼운 스텝이에요.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가짜 매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번 거리에 버려진 세븐틴 새 앨범. 이런 것들 뭐 증거 찾고 신문 보도 찾고 일도 아니죠. 이런 가짜 매출을 리포트했다는 건 뭐예요?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주주들은 이런 건 모르고 투자했잖아요. 그럼 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형사적인 고발이 들어가겠죠, 이걸로.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또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1조 3천억 이타카 홀딩스라는 해외 투자했죠. 이거 거의 지금 빵원대 가는 수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연합뉴스 기자가 쓴 신문 기사인데 K-팝 전성시대의 그늘 애물단지된 중복 구매 음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상반기 음반 판매량이 3,500만 장이래요. 그러면 연말에 좀 많이 팔리는 건 다 아시겠죠? 7천만 장이라고 보고 똑같고 상반기 하반기 팬 한 명이 수백 장을 구매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뭔가요? 자, 각종 사회단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견딜 수 없어요. 거기에 환경단체도 개입이 되겠죠. 이거 요즘 CD 듣는 사람 있나요? 이거 7천만 장 1년씩 이거 국내에서 이렇게 팔면 이거 어디로 가요? 몇 년 뒤에 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그거 바다로 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슈를 하고 이런 과정을 쭉 밟았을 때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다행히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순간 제가 예견하기는 상장된 엔터사 하이브 말고도 피바람은 예고된 거예요. 왜? 지금 현재 8조 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충분히 작업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아름다운 뉴스들 그들한테는 그게 생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팬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 사람이 200장씩 음반 사주고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한국 K-팝의 강점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음악도 잘 만들지만 한국 K-팝은 비주얼의 강점이 많죠. 외국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잘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블랙핑크, BTS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비주얼적인 강점, 좋은 음악을 배경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아주 힙한 감성, 아주 유행어죠. 힙한 감성. 너 아주 힙해.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바이브. 이런 식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해왔고 그동안 막혀있던 한국 K-팝의 팬덤만 의존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매 방식을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돌파구를 마련한 거예요.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매출과 순이익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이폰, 코카콜라, 나이키, 맥도날드 이런 글로벌한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 뉴진스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것이 한국의 엔터 산업,
K-팝이 제시를 한다면 전 세계 시장을 더 크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국내 팬덤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사악한 비즈니스에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방시혁의 태도를 보시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감정놀이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50대 넘었잖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하루빨리 이런 감정 싸움을 접고 하이브 회사 자체도 좋고 뉴진스한테도 좋고 나아가 K-팝 산업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지금 민희진 씨가 앞장서서 돌파하고 있는 이 흐름, 이것만이 하이브를 포함해서 한국 엔터 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의견에 동감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음 파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